예, 재무제표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한 기업을 저희가 조목조목 파헤쳐보고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국반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질적인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지금 정책적으로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산주에 대한 추천도 많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은데요.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먼저 어떻게 투자관 좀 보고 있는지 이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달 말이었죠. 정부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7.4% 증가한 50.2조 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9.7%를 차지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한일 군사적 갈등이 불거진 시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한 거라 당연히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 중에서도요, 무기나 장비 구입비가 포함된 방위력 개선비 항목이 중요한데요. 8.6% 증가한 16.7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전체 국방 예산 중에서 33.3%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 체계 확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함정과 항공기 관련 예산은 각각 2.8조와 6.4조 원으로 25%및 22%씩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방산업체 중에서도 항공기 관련 업체들의 더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관련 업체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좀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항공기를 제작 수출하는 군수사업과 기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민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우주와 항공 엔진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방산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정밀 타격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방산 품목을 개발 및 생산하는 LIG 넥스원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형주로는 방향 탐지 장치를 개발하는 비텍과 구축함용 안정기를 생산하는 스페코 등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방산 기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분석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에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혜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은요. 영문의 앞자를 따서 카이라고 부르는데요. 1999년에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으로 당시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에 있는 항공 부문을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료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작 업체에 기체 구조물을 만들어 납품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비전이 있고요. 작년에는 항공기 MRO 사업에도 신규로 진출했습니다.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항공우주산업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최첨단 과학기술이 융봉합된 미래 주도 산업이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방위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식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데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나사 조립을 직접 다 수작업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항공기 한 대 수출하는 가치가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한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보니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이 높고 변동성이 높지 않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보면 주가 변동성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고 이거는 잠시 후에 기술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항공우주 좀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에서 고등훈련기 입찰 실패했다는 게 딱 1년 전 일이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렇죠. 기대감도 좀 있었고 이거만 되면 한국항공우주 주가 날아간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전문가들에게 들었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한일 관계 악화, 지소미아 폐지 뭐 이것 때문에 네.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한국 항공우주에 있었던 어떤 리스크들이나 이런 변수들 이제는 다 해소하고 진짜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작년 그 가을이었죠. 미 공군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 APT 사업에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의 이철에 나섰던 당사가 이찰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를 맞았고 단기적으로 40% 가량 하락했습니다. 당사는 그 당시에 그 3, 4조 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약 17조 원의 입찰에 나섰으나 10조 원 가량을 써냈던 보잉 컨소시엄의 현격한 가격차로 고배를 마셨는데요. 아주 큰 사업계를 놓친 건 맞지만 수주시 파생 효과를 그 당시에 뭐 100조까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 건을 위해서 반대로 또 단기적으로는 수조 원의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을 떨쳐낸 반대급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입찰 탈락 후에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주요 핵심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지금 상향으로 잡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격 구간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카이의 최근 실적 추이와 전망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에 매출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방산 비리와 분식회계 등의 악재가 연달아서 발생했었기 때문에요. 2천억이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네. 대신에 18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2019년도 올해의 실적은 매출 3조에 영업이익 2,700억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 8천억에 영업이익 1,166억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소송 관련 320억 정도의 그 일회성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제거하고 보더라도 영업이익률 10.6%로 매우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카이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요. 내수가 46%, 해외 수출이 54%입니다. 내수는 방위산업청에 뭐 각종 전투기나 헬기 등을 납품하는 거고요. 수출을 보면요. 방산 완제기를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등지에 납품하거나 민간 항공기의 기체 부품을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데에 납품하는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가 가치도 한번 그러면 바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올랐으니까 수치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PR이나 PBR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잠깐 그 6월 말 기준의 재무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예. 자산 총계가 약 4.2조, 부채는 3조, 따라서 자본은 1.2조 원이고요. 부채 비율은 255%입니다. 순차입금 규모가 약 2,700억으로 많아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ICR, 즉 이자 보상 비율이 15.9배로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인데요. 19년의 예상 실적 기준 PER이 19.5배, PBR이 3.4배 수준입니다. 카이 같은 방산업체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일 무역 마찰 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경기 하락 위험과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글로벌 피어 그룹의 19년 포워드 기준 PER이 15.7에서 17.3배임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PER이 19.5배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6월 말 맞습니다. 기준이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네. 기준 19.5배. 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PER이 이거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변하는 거니까 계속 지켜보긴 할 텐데 실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 빼고는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좀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더 실적을 쌓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증권가의 시각도 한번 저희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국항공우주에 네. 대한 지금 현황들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증권사 쪽에서는 뭐 대부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두 개 증권사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면은 7월 말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선정을 했고요. 제목이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암흑기였죠. 뭐 분식회계 논란, 그렇죠. 방산 비리, 입찰, 뭐 고배,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올해 2분기부터는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올해는 뭐 7% 이상에서 안 찰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진증권 8월 말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지속을 타이틀로 뽑았고요. 목표 주가 6개월 목표 주가는 43,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일회성 반영 끝나고 마찬가지로 충당금 환입 구간 그리고 매출 중간 마진 정상화 그리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3개월 동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3분기가 올해 3분기가 뭐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뭐 3분기 계절적 비수기인데 뭐 일치적 상황이고 중장기 성장 지속은 유효할 것이다. 그 전반적인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목표 주가는 좀 의아합니다. 43,000원을 대신증권에서 얘기했는데 현재 구간이 41,700원 700원 그렇게 되고 있고 IBK 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5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에서 한 20% 깎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4만 원대니까 이걸 넘어선 건데 글쎄 그런데 또 리포트 내용은 더 좋아진다고 하니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주가 상황이 어떨지는 계속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전 참 놀라웠던 게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5월 22일부터 외국인이 8월 14일 딱 하루 빼고 어제까지 계속 수매수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10%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엄청나게 수급 매수를 하고 상황이나 있죠.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산주,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외국인 보유율 추이와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율 추이거든요. 예. 그리고 검은 선이 주가 차트입니다. 근데 이 상장 이후의 차트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게 2016년 이후부터는 이 빨간색 차트 외국인 보유율 추이와 종가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최고 27%까지 2016년 말에는 보유를 했었다가 작년 가을 입찰 탈락 시에는 10%까지 지분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1년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한 11%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9월 28일 날 입찰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가를 맞았고 충분한 1년 동안 주가 조정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1년 내 고점 이 부분이죠. 이 고점과 갭 하단인 부분을 뚫어주면서 38,000 이상 뚫어주면서 갭을 지금 메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는 갭을 메어가서 뭐 수급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어가고 있고요. 손절가는 목표가는 그래서 5만 원 터치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8,000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과 손절가 38,000원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항공우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 살펴보시면서 수급 상황의 변화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원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